예, 우리 시장의 중심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장 키포인트 이상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중심, 키워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중소형주 사상 최고치.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 시장도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장세 속에서는 어떤 투자 판단이 옳은 건지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일단 오린주 앵커 지적한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러셀 20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눈에 확 들어왔고요. 조금 금요일 날 시장에서 목요일 날 시장이죠. 그러니까 좀 걱정이 됐던 게 반도체주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반도체주가 좀 살아 올라왔어요. 지금 종목별로 보면은 모더나가 3.3% 올랐고, 엔비디아가 2.8%, 램리서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이 2% 내외로 좀 상승을 했고, 구글이 2%, 대형 기술주들은 대부분 1%대 상승을 기록하면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전날 실적 발표하면서 시간외로 급락했던 인텔은 아니나 다를까 장중에도 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지표 중에서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9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3월 2일 이후 처음입니다. 좀 3월 이후로 지금 달러 인덱스는 대체로 좀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우리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원화는 강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런 해석을 여건은 좀 해주셨습니다. 되는 것 같고. 예. 자, 오늘하고 내일 실적 발표하는 국내 기업들 좀 일정 살펴볼 텐데 11시에 이제 포스코 실적 발표하는데 잠정 실적을 이미 내놨죠. 그래서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PI 첨단 소재가 11시에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짙은 색으로 좀 표시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인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 정도가 이제 내일 시간은 안 나왔는데 실적 개선 기대 주고요. 내일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살펴볼까요? 제가 네. 내일 제 방송이 없으니까요. 자, 세 종목이 작년 1분기에 대규모 적자가 났었는데 대규모 흑자가 기대되는 종목, 컨센서스 떠오르고 있는 종목. 턴어라운드. 그렇죠. 그 S-오일, 현대제철, 그리고 두산 퓨얼셀인데요. 예. 삼성 SDI도 실적은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컨센서스는 좀 많이 내려왔네요. 그리고 세 종목 정도를 실적 기대주로 꼽을 수 있습니다. S-오일, 현대제철, 두산 퓨얼셀 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특징주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금요일 날 제가 수급 대장주로 LG 디스플레이 꼽았었는데요. 정말 잘 갔어요. 흐름 좋았고요. 금요일 날도 수급이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틀간 쌍끌이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 KB금융, 오늘의 수급 대장주를 꼽을 종목입니다. KB금융. 예. 그리고 현대제철은 기간이 닷새 연속 사고 있는데 금요일에는 외국인도 같이 사면서 쌍끌이가 매수가 나온 종목이다.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좀 움직인 종목이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ST팜이 기관 외국인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제넥신,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도 금요일에는 쌍끌이가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대장주 KB금융 꼽아보면은 실적 정말 대단하게 나왔죠. 지금 수급 흐름을 살펴보면 제가 수급 차트를 그려봤는데 3월 초에 외국인이 훅 사면서 시세를 한번 훅 끌어올렸었는데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사고 있었고 예. 기관은 4월 들어서 초록색 선 완만하게 팔고 있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 전후에서 좀 확 돌아서고 있습니다. 뭔가 수급이 돌아서는 분위기인데요. 실적 관련해서 이제 내용들 많이 나왔을 텐데 서프라이즈, 사상 최고치 이런 말들을 달고 있고 비이자 수익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위험 자산의 증거가 없이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을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적 컨센서스를 한번 좀 봤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리포트가 우우 쏟아졌습니다. 목표 주가 줄상향하고 추정치, 순이익 추정치, 연간 추정치를 좀 봤더니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나온 리포트들 어마어마하게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3월 초에도 은행주들 한번 짚어주면서 배당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 기대된다. 근데 지금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7%까지 전망한 데가 있어요. 배당 수익률 7%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5%만 해도 대단합니다. 더더군다나 분기 배당까지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들 정도 보면은 KB금융 같은 종목은 지금 현 시점에서라도 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깔고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좀 길게 매매를 할 때도 이 종목은 그냥 묻어두는 종목 정도로 갖고 가도 지금 시점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정 정도 비중을 가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보초봉 세운다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메인을 너무 KB로 매매하더니 깔고 또 이 종목은 그냥 깔고 가는 종목으로 좀 적당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전문 용어로 말씀하셔서 예. 순간 알겠습니다. 오늘 볼 수급 대장주 KB금융 주셨고 LG 디스플레이도 지난번에 주신 거 여전히 여전히 괜찮다고? 유효합니다. 수급 흐름이 계속 좋네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의 구체적인 이제 큰 틀에서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앞서 이제 키포인트에서 주신 것처럼 중소형주의 질주 예.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좀 살펴볼게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수급입니다.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수급이 묘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이틀 연속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주를 사고 중소형주 팔고 코스닥 팔고. 근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그 대형주 팔고 중소형주 사고 코스닥 사고 이틀간 동안 똑같은 패턴이 벌어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3,200 안착에 실패를 했는데 중형주, 소형주 지수는 목요일, 금요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급적인 원인이고 조금 더 근본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그럼 이런 현상이 왜 기관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나? 지금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다음 표를 보면은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러셀 2000 지수가 15% 우리나라 중형주 정도로 올랐고 대형주인 S&P 500이나 특히 이제 그 다우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사실 그 실적 장세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2008년 이후 이 시장 주식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실적 장세를 이번에 처음 겪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적 장세 그동안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말은 떠드는데 사실은 다 엉터리 얘기고요. 실적 장세라는 거는 경기가 좋아지면 경기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이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확 나쁠 때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막 풀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일시적인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 장세가 나오고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장세를 실적 장세를 표현합니다. 뭐 금리는 완만하게 올라가고 굉장히 그 완만하게 길게 올라가고 지금 시장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실적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1등주보다는 2등주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 장세 이러면은 대장주가 잘 갈 거였잖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이 왜 없어졌느냐부터 좀 설명을 할게요. 2008년도에 양적 완화라는 게 나왔잖아요. 돈 그래서 엄청 풀었죠. 경기 순환 그 사이클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움직였는데 금융 그 양적 완화 이후에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경기 순환 사이클 그리고 코로나가 만들어 놓은 실적 장세라고 보면 되는데 왜 2등주가 더 많이 올라가느냐? 경기가 나빴을 때 확 나빠졌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확 좋아지는 게 2등주예요. 그러니까 대장주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나빠도 아주 확 나빠지지 않고 적당히 나빠졌다가 좋아져도 적당히 좋아지는데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은 확 나빠졌다 확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그렇기도 있고 우리나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 지금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 철강주죠. 포스코 올해 들어서 30%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동국제약은 190%가 올랐어요. 세아베스트 130%가 올랐습니다. KG 동부제철 56%가 올랐어요. 이게 실적 장세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 날 이틀 동안 어떤 종목들 샀는지 잠깐 좀 살펴볼게요. 같이 사는 종목들 많은데 조금 전에 언급한 철강주들 중에서도 조금 그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그 KG 동부제철 뭐 이런 종목들. 코스모 신소재도 그 쌍끌이 매수가 나왔고 OCI, 페노션 대표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죠. 그러면서 등치가 작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 동국제강 실적 좋아지는 건 아닌데 190% 올라간 종목을 쫓아사기는 좀 겁이 나잖아요. 용기가 안 나죠. 그래서 이 종목 산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한 종목만 한번 꼽아본다 그러면은 들어오른 종목 중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외국인이 무려 23일 연속 지금 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기관 수급인데 기관이 사기 시작한다. 이게 좀 보이면은 이런 종목은 좀 담아도 될 것이다. 오른 종목들 많이 오른 종목들 판단은 각자에 맡깁니다. 근 한 10년 내에 우리 시장에서 실적 장세란 없었다라고 의견을 내주신 거고 그 이유인즉슨 연준이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였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제 처음 맞는 실적 장세인데 실적 장세라고 하면
대장주도 좋겠지만 그보다는 이등주가 더 탄력적으로 네. 수익률 측면에서 올랐다. 이 말씀 철강주가 주신 너무 아주 겁니다.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좀 덜 오른 종목으로 현대백화점 꼽아주셨다는 거 종목 정리해드리고요. 자, 요 내용들 녹여내면서 이번 주 포인트 마무리로 좀 잡아주세요. 이번 주는 일단 한 발 물러서 보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벤트가 너무 많아요. 오닝주 앵커가 계속 몇 번 FOMC 언급을 했잖아요. 바로 예. 이번 주에 있죠. 그 전에는 원래 한 번씩 이렇게 예. 술렁술렁 거린다니까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그 SKI 테크놀로지 청약이 시중 자금의 블랙홀로 이번 주에 청약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금이 다 거기로 쏘여서. 여기다가 미국 대형 기술주 실적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발표하는데 오늘 밤 테슬라를 비롯해서 근데 뭐 좋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넷플릭스하고 한번 세게 맞았고 인텔 갖고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고 그리고 이번 주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은 5월 3일에 뭐가 시작되죠? 공매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그렇죠. 라고 뭐 그렇긴 많이 한데 네. 어떤 뭐 그 청약을 비롯해서 이런 변수가 일제히 몰려 있기 때문에 아하. 이럴 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 장세는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급할 거 없고요. 이번 주는 조금 좀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분하게 보자. 여기까지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